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그 여의도의 일타 강사로 아주 소문나신 분인데요. 책을 내셨습니다. 스타 강사 사경인 회계사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저자이신 사경인 회계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워낙 이름이 높으셔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초 지식을 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책 제목이 참 도발적인데요. 재무제표를 모르면 주식 투자를 절대로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를 좀 놓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혼란을 많이 겪으시냐면,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을 쌀 때 사야 되냐, 아니면 이게 인기가 붙을 때 사야 되냐. 그렇죠. 소위 말하는 어떤 사람은 주식을 쌀 때 싼 주식을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모멘텀이 있는 주식, 오히려 싼 걸 샀다가 그 싼 게 비지떡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싼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사람들이 핫한 요새 2020년을 또 주도할 주식들 요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주식을 사야 되냐, 어떤 걸 사야 되냐, 이것들 누구는 싼 걸 사라고 그러고 누구는 인기 있는 걸 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팔 때도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한 20%가 빠지는 거예요. 8,000원이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 상태에서 야, 더 사라고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떨어지면 손절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야, 누구 말 들어보니까 싸지면 더 사라고 하니까 더 샀더니 더 떨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야, 쌀 때 떨어질 때 그러면 손절해야겠더라고. 손절했더니 다음날 또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갈팡질팡하면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네. 이게 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투자의 대가들, 투자 구루라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주식은 쌀 때, 어떤 분들은 모멘텀이 붙을 때, 또 어떤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 되게 템플턴 경이나 되게 유명하신 분들은 주식이 떨어졌을 때 손절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또 제시리 모모 같은 사람들은 손절은 무조건 10%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해라. 손절이 투자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사람들이 그들 그 두 부류가 있는데 이게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이들 모르세요. 우리는 그냥 주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시장에 보면 투자자분들이 있고요. 네. 또 트레이더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들이 있고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이 두 부류는 주식 시장에 접근하는 거나 거기에서 행동하는 양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회사 나와가지고 자기가 독립해가지고 뭐 회사를 차린다. 네. 아니면 치킨집을 한다. 그런데 자기가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돈이 한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자기 돈 1억밖에 없고 1억 정도가 부족하다. 저한테 혹시 투자를 해줄 수 없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투자라는 건 뭐냐면 결국 제가 그 친구한테 내 돈을, 자금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바라는 건 얘가 돈을 벌었을 때 그 치킨집이 이익을 내면 그걸 너랑 나랑 절반씩 나누자. 이게 사실 투자의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에 내 돈을 제공하고 성과를 나누는 거. 근데 트레이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트레이더 분들은 야, 막상 우리가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건 회사에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에 나 삼성전자 주식 한 주 샀다 5만 원 주고 한 주를 사면 투자했다고 하지만 그 5만 원은 삼성전자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그 주식을 샀던 사람한테 내가 그 권리를 양도받는 대가로 앞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 건 투자가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들하고 사고 파는 트레이딩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이고, 거기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트레이더고요. 그러니까 투자대에 돈을 집어넣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를 나누겠다는 사람들은 투자자. 근데 사람들은 이제 둘을 구분을 못 하시고 그냥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뭘 보냐면 내가 투자한 대상의 가치랑 지금 시장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을 비교해서 가치가 가격보다 비싸면, 가격이 가치보다 낮으면 싸다 해서 사고, 이게 올라가면 파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쌀 때 사라고 그래요. 근데 트레이더 분들은 어차피 내가 얘한테 사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비싸게 넘겨야 되니까 내년에 인기끌 주식들,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 있는 것들을 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야, 누구는 싼 걸 사라고 그러고 누구는 인기 있는 걸 사라고 그러고.
그 반대로 또 팔 때도 어떻게 되냐면 투자자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가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가격이 싸다고 샀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면 더 싸졌으니까 더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트레이더분들은 이게 인기를 끌 거라고 해서 샀는데 내 예상과 달리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뭔가 놓쳤거나 시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빨리 털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둘 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고 투자자 그렇죠. 입장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은 떨어지면 손절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타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데 만약 투자를 하실 거라면 네. 투자를 하실 거라면 내가 투자하는 대상, 그 대상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렇죠. 제가 아까 내가 친구 간다는 그 치킨집이 닭을 하루에 몇 마리 정도 팔아서 원가 얼마 빼고 나면 얼마 남을 것 같다. 야, 그러면 내가 얘한테 자금을 제공했을 때 어느 정도가 기대가 되는구나. 그게 적혀 있는 게, 그게 이제 투자의 본질이고 그게 적혀 있는 게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를 보고 아, 이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면 이 정도 이익이 예상되고 그걸 내가 이렇게 수익률이 이 정도 나오겠구나.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면,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겠다면 제가 보기에는 재무제표를 모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은 뭘 보는 거냐면 사람들의 심리나 수급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급을 보고 이러는데 투자자는 기본이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 회사인지를 보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시장에서 이제 재무제표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매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투자라는 거는 좀 이걸 좀 구태여 나눠 보면 트레이더는 좀 이렇게 단기 투자로 좀 볼 수 있고 이 재무제표를 보는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로 이렇게 좀 보유하는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될까요? 그게 이제 명확한 분류는 아닌데요. 네. 트레이딩의 원칙은 뭐냐면요. 이게 약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농담 삼아서 그 얘기를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제가 고스톱을 치면 네. 잘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친척들하고 고스톱을 치면 잘 잃지 않는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타짜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 시골 동네 오락실 뒤가 이렇게 하우스여가지고 네. 그 오락실 갔다가 거기 계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밤새 일하시고 낮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있으니까 꼬마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뭐 마술 같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와, 이거 마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걸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냥 재미삼아서 화투를 섞을 때 한 장을 알 수 있는 방법. 약간 손기술 같은 걸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화투를 치면 한 장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판을 칠 때 승률은 제가 이제 48장 중에 한 장을 알면 한 1~2% 제가 승률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내가 승률이 52%고 상대방은 48%라면 한 게임을 해가지고는 내가 이길 확률은 그래봤자 뭐 반반인데 근데 이걸 밤새 반복을 하면 결국엔 내 앞에 돈이 다 쌓인다는 거죠. 트레이더들의 원칙은 트레이더는 뭐냐면 그렇게 승률이 52%, 53%가 되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면 한 판은 이길 확률이 얼마 안 되지만 어쨌거나 전반 100게임을 하면 내가 두세 게임 더 이기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반복을 하고 플레이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짧게 끊어가지고 여러 게임을 하게 되는 게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보통 단타를 많이 하고 투자자들은 보통 재무제표 의사결정을 하고 성과를 가져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닭집에 내 친구 집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걸 뭐 다음 달에 그냥 친구랑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라 얘랑 오랫동안 같이 가자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는 대부분 장기로 가는 경우가 많고 트레이딩은 대부분 짧게 단타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묻지마 투자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주식을 이렇게 매수하는 분들 가운데서 재무제표 보면서 이렇게 따지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묻지마 투자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는 제가 정의를 내리길 그 묻지마 투자를 네. 그 물어보는데 묻지마 투자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네. 다른 사람들한테 그 주변 사람들, 주변 지인들. 사람한테 물어보고 TV에 나온 전문가한테만 물어보고 누구한테 안 묻냐면 스스로한테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진짜 저 사람이 사라고 해서 좋다고 해서 그냥 사지 내 스스로 진짜 이 회사가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스스로 그 회사 물건 파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좋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얘기만 듣고 광고만 보고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지는 않잖아요. 후기도 찾아보고 그렇죠. 실제로 이런 것도 보게 돼 있는데 재무제표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광고나
기업 IR 자료는 회사 좋은 얘기, 우리 회사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다 좋은 얘기만 나오지만 재무제표에는 회사가 보이고 싶지 않은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인이 발견했던 회사는 이렇게 숨기고 싶었던 것들까지 다 기재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보기에 진짜 이 회사의 가치 스스로 물었을 때 지금 이 회사의 가격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5만 원인데 한 주의 가치가 5만 원보다 낮냐 비싸냐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판단을 해봤는지 이 과정이 없다면 저는 그걸 묻지마 투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해서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쉽게 생기나요? 아니면 좀 왜냐면 회계를 좀 어렵게 생각이 되니까 예, 그런 질문이 생기네요. 그게 좀 교육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회계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일반인들한테 그 질문도 많이 드려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재무제표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대다수 회계사라고 답을 하세요. 예,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좀 잘못된 생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그때 강의를 하다가 다른 질문을 드리는 게 항상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겠냐. 사실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은 운전기사, 택시 드라이버 분들이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저한테 현대차 직원분들이 이러진 않거든요. 현대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우리 일반인보다 차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잘하는 건 뭐 용접이 됐든 디자인이 됐든 차를 만드는 것들을 잘 하시는 거고 근데 실제로 운전하고 차를 만드는 기술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회계사들도 뭘 하냐면 재무제표를 운전하는 쪽에 있지 않고 만드는 쪽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에서도 품질 검사해 보내듯이 재무제표를 만들지도 않아요. 사실 만드는 건 회사가 만들어서 오고 감사인들은 그걸 봐가지고 야 이게 회사랑 일치하는지 봐서 내보내도 되겠냐 공시해도 되겠냐 이것만 판단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회계사들이 공부하는 것들은 뭐냐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아까 공부한다고 하면 뭘 공부하냐면 운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만드는 것들을 공부를 하세요. 그러네요, 차변 진짜. 대변을 공부를 하시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용어부터가. 복식북의 원리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복식북의 원리를 알아야지 네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꼭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네가 운전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용접부터 배워. 용접을 배우고 있으니까 도저히 운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렵고. 사실 자동차를 만들려고 접근하면 그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는데 운전은 지금 국민 대다수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제표도 마찬가지로 그걸 만드는 쪽에서 자꾸 차변 대변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어렵고 와닿지가 않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읽어내는 재무제표를 그냥 읽는 입장에서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야 이 치킨집이 돈이 얼마가 투자돼서 닭을 몇 마리 팔아가지고 근데 원가로 뭐 나가고 임대료 얼마 줬더니 이만큼 남았네. 1억 투자했는데 1년에 1,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나네. 야 투자 수익률 한 10% 정도 내는 회사네.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한테 내가 투자를 해도 될 거냐라는 걸 읽어낼 차원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자꾸 공부하려고 하면 차변대변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그 회계의 기본 원리서부터 자꾸 공부를 하게 되니까 기본 원리라고 하니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막혀버리거든요. 그게 그게 어려우니까. 예. 예. 그러면 사실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재무제표를 제대로 본 분도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그 재무제표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 머릿속에 좀 들어가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자꾸 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월급 받다가 월급쟁이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제가 지지난주에도 어디 가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강의를 기본적으로 드렸는데 가장 빨리 그걸 습득하고 재무제표를 가장 빨리 읽어내신 분이 처음에 누군지 모르게 질문을 드리는데 앞에서 다 맞추고 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고 봤더니 그 회사 사장님이 앞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이다 보니까 이게 맞아 우리 회사가 지금 이렇게 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너무 맞아 이게 바로 이렇게 보이네 하면서 바로 습득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월급쟁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냐면 진짜 내가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처음 봐야 될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그래도 본다고 하면 뭘 보시냐면요. 손익계산서의 성과를 많이 보세요. 그렇죠.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매출액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이익 얼마나 났냐 여기로 바로 가버리시는데 그건 진짜 결과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예. 갑자기 돈이 툭 해서 이익이 갑자기 툭 떨어지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치킨집을 할 때도 친구가 자기 돈 1억인데 1억이 부족하다.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한테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자금 조달 쪽.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옛날 용어로 말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서 자본하고 부채 쪽에 내 돈으로 얼마, 남의 돈으로 얼마 땡겨왔더라. 그 남의 돈은 누구한테 어떤 조건으로 몇 프로로 언제까지 빌린 건지 혹시 다른 조건 같은 것들이 걸려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썼는데 그게 왼쪽에 자산 내역에 그 돈 가지고 2억 가지고 임대료 얼마 주고 기계 얼마 하고 인테리어 하고 나머지 얼마는 운영자금 남겨놓고 그게 왼쪽 자산에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매출은 얼마나 찍고 이익은 얼마나 남겼는지가 손익계산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구조 세 가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냐 어디에 투자했고 투자 대비 효율은 어떠냐 이익은 얼마나 남겼냐 이 구조로 간다고 보시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우측, 좌측 그리고 손익계산서로 그런 다음에 꼭 보셔야 될 게 현금 흐름표까지 이어지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익이 났다고 해서 돈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익은 났는데 이익보다 돈이 안 들어왔네 하는 경우도 있고 이익은 안 났는데 어디서 돈은 많이 생겼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못 받으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현금 흐름표라는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익은 100억 났는데 현금은 뭐 80억이 들어왔다. 근데 그 80억 가지고 뭐 했는지가 투자로 그중에 50억을 쓰고 예를 들어 30억은 빚 갚는 데 썼다. 아니면 80억 벌었는데 투자가 이번에 200억 필요해가지고 추가로 120억을 이렇게 조달을 추가로 했다. 이게 나오는 게 현금 흐름표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재무제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네. 그냥 대차대조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딱 보면은 이게 일목요연하게 딱 이제 그 이해가 되겠네요. 그게 자꾸 숫자로 막 계산을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냐면 재무제표는 그 일종의 이야기거든요. 네.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 우리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가 뭘로 얼마 벌었대더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 회사가 자금을 어떻게 땡겨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서 이만큼 벌었구나. 이 회사 돈 잘 버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벌겠네. 아니면 이 회사 장사에 돈 하나도 못 버는데 주주 돈만 계속 땡겨가지고 없애버리고 있네.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걸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꼭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배우고. 그렇습니다. 네.